저는 이제 박수 하면은 느닷없이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짝짝짝짝짝이었어요. 예, 그게 참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1970년대부터 TV를 봤어요. 그리고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국제 스포츠 경기였죠. TV 화면 상단에 뜹니다. 축구를 하면은 한국 대 일본, 뭐 한국 대 필리핀, 한국 대 버마 이런 식으로 떴었어요. 근데 2002년부터 TV 화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이라고 쓰는 대신에 대한민국 넉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는 참 신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TV 화면이 커져서? 글자 좀 늘려도 괜찮았어? 아니면 짝짝짝짝짝 박수 치는데 네 글자 대한민국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건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죠?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후진국, 전쟁 겪은 나라 등등의 좀 상처뿐이던 자의식에, 게다가 군사독재 겪은 나라,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뿐이던 그 나라가 2002년 월드컵쯤 돼서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나라 이름을 다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한테 여기에 무슨 뜻을 담아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지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죠. 그리고 진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뜻은 무엇이었을까? 유명한 시입니다. 다들 이건 외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이름이란? 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에요. 그게 정체예요. 이름은 나와 그와의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정체다.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젖을 먹이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짓나요? 예전에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일본에 어떤 사람이 참, 이 일본에서 이제 이게 법적 문제로 비화됐어요. 딸을 낳아놓고는 이름을 악마라고 지었어요. 악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과연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인도적 행위냐가 사회 전체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그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름 짓기 위해서 무슨 뭐 역술인, 점쟁이, 장명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어떤 이름을 줘야 이 아이가 앞으로 순탄하게 살아갈지, 큰 인물이 될지
이런 거 고민해서 이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 모든 행위는 그 이름이 붙여지는 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그 개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망을 담는 행위입니다. 정성껏 짓는 거죠. 사람의 이름도 그래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처럼 한 글자 한 글자에 큰 뜻을 담아서, 그죠?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가 힘들면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잘못돼서 내 팔자가 이렇다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름이 갖는 무게가 큽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에요. 대한이라는 이름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권력 관계 또는 이런 소망 기대가 어떻게 담겼는지,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지어진 날짜는 분명해요. 사료상으로 1897년 10월 12일자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가 있는 기사입니다. 고종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1000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고종이 역사 공부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지금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서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것도 각국은 아니고 주로 일본이 그렇게 썼어요.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일 테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고종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한이 가장 어울린다고 봤어요. 그 다음 건 사실 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아첨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사실 늘 절해 왔어요. 심순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이후부터 국호는, 이 3대는 우리나라 3대가 아니에요. 중국의 3대입니다. 예전 것을 답습한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종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거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요것만 외워도 우리가 적폐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출세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습니다. 조병세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는 흐망하여 칭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조금 더 세졌죠? 한 글자도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흐망하여 칭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고종과 신하들 사이에 여러 차례 깊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저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더 근본적으로 대한이라는 국호에 담긴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라 이름을 왜 바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국 선포를 합니다. 나라를 왕국에서, 그냥 조선국에서 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왜? 우리는 자주 독립을 보통은 붙여서 씁니다. 같은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좀 뜻이 다릅니다. 자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이동, 주권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위 계승이라든가 또는 왕위의 예컨대 양도라든가 이런 결정을 종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면 자주지방입니다. 자주국이에요. 독립이란 모든 면에서 예컨대 외교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나라를 뜻합니다.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한 10년 정도 한국의 지식인들, 특히 이제 지배층들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냐 아니면 그냥 자주지방으로서 독립을 일부 침해받는, 독립 상태를 일부 침해받는 나라로 만족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이른바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정말 혼자 서서 독립이란 사실은 그런 뜻이었어요. 아무도 없이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상태. 우리가 독점, 독주, 독재, 독창할 때 독자가 전부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가 다른 열강들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안전하냐? 아니면 청나라의 그늘에서 청나라가 제공하는 우산을 쓰고 약간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요즘도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고민을 지속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패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나라의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댈 수 없는 우산임이 확인된 마당에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주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독립국을 선언합니다. 청나라와 어떤 의존 관계나 사대 관계도 없는 당당한 독립국을 선언해서 그 의미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청나라 사신을 맞아들이던 영원문 바로 뒤쪽에 독립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세계만방에. 근데 독립국의 지위는 어떠해야 하느냐?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한동안 청일전쟁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갑오 개혁을 추진했던 개화파 지식인들은 제국이면 어떻고 왕국이면 어떠냐. 그리고 이런 작은 나라가 제국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국제적으로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만 유지되면 됐지 국호는 뭐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94년 이후로는 국호를 대조선국이라 부르고 임금도 그냥 군주에서 한 글자 대자를 써 붙여줘서 대군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 사실은 맞지 않아요.